양띠분들은 이 띠와 절대 엮이지 마세요. 당신은 모든 것을 품어주는 비옥한 땅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독 그 사람만은 당신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이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옥토의 상대에 이기적인 물 기운이 쏟아져 모든 것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최악의 궁합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아무것도 키울 수 없는 진흙탕이 되기 전에 이 인연은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 그 홍수가 누구인지 지금 바로 그 띠의 정체를 알려드립니다. 사주에 딱 맞는 로또 번호를 뽑아드립니다. 고정 댓글로 신청하세요. 미라클운세. 그럼 이제 명리학 전문가를 모시고 1955년생 을미생분들이 무조건 피해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말씀 듣겠습니다. 피해야 할 인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당신의 운을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먼저 1961년 신축생 소띠죠. 이 관계를 가장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하늘에서는 61년생의 날카로운 칼, 신금이거든요. 이게 55년생 당신의 줄기, 을목을 사정없이 내리친다는 거예요. 천간충이죠. 아, 나무줄기를 칼로 자르는 형국이군요. 네. 그리고 땅에서는 이게 더 문제인데 당신의 뜨거운 땅, 미토랑 상대방의 그 얼어붙은 땅, 축토가 아주 정면으로 부딪혀서 깨인다는 겁니다. 이게 지지충이에요. 위에서도 충, 아래에서도 충. 완전히 부딪히는 관계네요. 맞아요. 거기다 축토와 미토는 형살관계도 돼요.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고 좀 불필요한 책임감 때문에 같이 힘들어지는 그런 관계라고 경고하는 거죠. 겉으로는 좀 단련시켜주는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는 내 기반을 흔드는 관계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료에서는 그걸 편관의 관계지만 충과 형살이 함께 있어서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로 1949년 기축생, 역시 소띠네요. 이 관계도 좀 주의해야 한다고요? 네, 49년 기축생도 마찬가지로 지지에서 축토와 미토가 부딪히죠. 충이고 또 형살이 되고요. 당신의 나무 기운으로 상대방의 흙, 기기운을 통제해서 재물, 즉 편재를 얻으려고 할 수는 있어요. 목극토니까요. 네네. 근데 이게 깨진 터전 위에서, 그러니까 충이랑 형살로 이미 땅에 불안정한 상태에서 노력하는 거라 헛수고가 되기 쉽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기반이 불안정한데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 하니 잘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1973년 개축생 소띠. 이 경우는 겉보기랑 달라서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가요? 물개 기운이 나무를 살려주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73년생의 물개가 당신의 나무 을을 키워주는 모습이라 겉으로는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편인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정작 뿌리가 되는 땅에서는 여전히 축토와 미토가 충하고 형살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끗한 물을 주지만 땅을 썩게 만드는 것에 비유해요. 그래서 더 기만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정말 기반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메마른 땅 위에 꽃을 활짝 피워줄 수 있는 최고의 인연은 누구일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잔류에서 1순위로 꼽는 아주 좋은 인연은 1966년 병호생 말띠입니다. 병호생 말띠요. 네, 당신이라는 화초가 드디어 뜨거운 태양 병호를 만난 격이라고 표현해요. 오화도 뜨겁고 병화도 태양이니까요. 정말 필요한 존재네요. 메마른 땅 위가 꽃에게는. 그렇죠. 이 만남은 당신의 재능이나 표현력, 이걸 식신이라고 하는데 이걸 목생화로 크게 발휘하게 돕고요. 또 지지에서는 오화와 미토가 육합으로 아주 안정적인 관계를 이루거든요. 당신의 가치를 정말 최고로 높여주는 완벽한 파트너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정말 든든하고 기분 좋은 관계인데요. 태양이라니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좋은 인연은요? 두 번째로는 1963년 계묘생 토끼띠를 이야기합니다. 계묘생. 네, 메마른 당신에게 정말 꼭 필요한 큰 생명수 개수가 되어주는 거죠. 수생목으로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성장을 돕는 귀한 인연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지에서 묘목은 당신의 미토와 만나 해묘미 삼합이 일부가 되거든요. 사회적인 성공을 이룰 때 이 계묘생의 지혜, 즉 편인이 큰 힘이 된다고 분석해요. 아, 생명수 같은 존재군요. 물과 나무가 만나서 함께 성공하는 그림이네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967년 정미생 양띠도 좋은 인연으로 꼽힙니다. 같은 양띠네요. 네, 정미생 양띠요. 당신이라는 나무가 자신을 태워서 주변을 밝히는 따뜻한 불, 정화를 만난 것에 비유해요. 이 관계는 당신의 재능, 식싱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주고 목생화로 서로 도우면서 또 미토끼리 만나 삼합을 이루니 함께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을미생 어르신들의 인생의 안전한 울타리가 될 귀인, 그리고 그 울타리를 부수는 굶주린 늑대 같은 악연의 정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를 피해야 할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양이라도 그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왕의 정원에서 귀하게 자라는 양이 있는 반면 늑대에게 쫓겨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양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제가 매달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직접 분석하여 미라클운세 월간 행운 리포트로 보내드립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한 운세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선한 희생을 풍요로운 복으로 되돌려드릴 단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 말년 복 크게 받으십시오. 자, 다음으로 1967년생 정미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된 관계가 뭔가요? 아, 네. 바로 1973년 개축생 소띠입니다. 73년 소띠요. 표현이 근데 정말 강렬하던데요. 뭐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완벽한 파괴, 네, 그렇죠. 폭풍우가 촛불을 꺼뜨리는 형국이다. 이렇게까지 와. 네. 처음에는 이게 재물, 그러니까 편재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결국엔 파국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죠. 네. 충하고 형살 관계라고 하던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안 좋게 보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제 천간과 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하늘 기운, 즉 천간으로는 73년생의 그 차가운 물 기운 괴가 67년생의 따뜻한 불병을 그냥 직접적으로 꺼버리는 관계래요. 이걸 정계충이라고 하고요. 아, 물이 불을 꺼버리는. 네. 그리고 땅의 기운, 지지로는 67년생의 그 뜨거운 여름 땅 위하고 73년생의 얼어붙은 겨울 땅 축에 만나서 서로 막 부딪히면서 깨지는 거죠. 이걸 충미충이라고 합니다. 땅끼리도 부딪히는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형살이라는 게 또 더해져요. 이건 이런 충돌 위에다가 서로 원망하고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관계가 아주 깊은 갈등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와, 충의 형살까지. 네, 그래서 최악의 관계로 묘사된 겁니다. 이런 관계는 뭐랄까, 서로의 기반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에너지를 정말 심하게 소모시키는 그런 관계 유형의 예시로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비슷한 맥락으로 1961년 신축생 소띠, 그리고 1985년 을축생 소띠, 이분들도 충미충이랑 형살 영향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관계로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소띠들도 좀 조심해야 하는군요. 네, 같은 축당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렇게 서로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가 있다면 뭐 동전의 양면처럼 완전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물론이죠. 자료에서 오히려 큰 힘이 되어주는 귀한 인연들도 강조하던데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1975년 을묘생 토끼띠였어요. 아, 네, 맞습니다. 나의 작은 불씨, 정의에 마르지 않는 거대한 숲, 을묘가 땔감이 되어준다. 와, 이건 정말 긍정적인 비유인데요. 네, 이게 바로 이상적인 시너지 관계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75년생의 그 나무, 을묘 기운이 67년생의 불, 정의 기운을 더 활활 타오르게 돕는 형상이죠. 아, 나무가 불을 살린다. 네, 목생화의 원리입니다. 마치 그 캠프파이어에 마른 장작을 계속 넣어주듯이 서로에게 끊임없이 힘을 실어주는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큰 성공이나 아주 강력한 결속을 의미하는 삼합 관계로 이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삼합이요? 네, 삼합이라는 건 서로 다른 세 가지 기운이 딱 만나서 아주 안정적이면서도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 그런 이상적인 조합을 말해요. 자료에서는 이걸 끊임없는 지지, 즉 편인을 받는 관계라고도 풀이하고요. 와, 듣기만 해도 든든한데요. 나무가 불을 살리는 관계라 흥미롭네요. 혹시 이 토끼띠 말고 또 다른 좋은 인연은 없었나요? 네, 두 가지 관계가 더 제시됩니다.
첫 번째는 1978년 무오생, 말띠입니다. 78년 말띠? 네. 이 관계는 67년생의 그 뜨거운 열정, 불기운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넓고 따뜻한 땅을 만난 격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아, 땅을 만나는군요. 그렇죠. 이건 서로 안정적인 조화를 이루는 육합 관계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안정적인 1대1 관계나 가정의 화목에 아주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67년생의 재능이나 표현력, 이걸 식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현실적인 성공, 즉 토기운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고 분석하죠. 재능이 성공으로. 좋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1979년 김이생, 같은 양띠입니다. 같은 양띠끼리도 좋군요. 네, 67년생의 불띠, 재능인 힘을 제대로 쏟아부어서 위대한 업적 토를 쌓을 수 있도록 돕는 또 다른 큰 대지, 기위를 만난 것에 비유를 해요. 아, 이번에도 땀이네요. 네, 그렇죠. 특히 사회적인 성공, 아까 말한 삼합을 향해 나아갈 때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이 두 관계, 그러니까 78년 말띠와 72년 양띠 모두 67년생의 잠재력을 현실적인 성과로 이끌어주는,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관계 유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미생분들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줄 끼인, 그리고 그 불을 꺼뜨리는 폭풍 같은 악연의 정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를 피해야 할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촛불이라도 그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횃불이 되는 촛불이 있는 반면 거센 비바람에 꺼져버리는 촛불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제가 매달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직접 분석하여 미라클 운세 월간 행운 리포트로 보내드립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한 운세가 아닙니다. 당신의 여린 불씨를 성공의 횃불로 타오르게 할 단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979년생 김이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좀 조심해야 할 관계 유형들을 언급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985년생 을축생 소띠와의 관계, 이걸 좀 들던데요. 아, 네, 맞아요. 그게 왜냐면 당신의 기반인 미토하고 상대방의 축토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러니까 사주에서 말하는 충의 관계거든요. 아, 충. 그게 부딪힌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충이라는 게 보통 불안정함, 변화, 때로는 깨짐 이런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충만 있는 게 아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형까지 같이 있거든요. 아, 형까지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게 심하면 법적인 문제라던가 배신 이런 걸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상대방의 을목이라는 나무 기운이 당신의 기토라는 땅을 막 파헤치는 그런 모습이랄까요? 안정이 흔들릴 수 있겠네요, 정말. 네.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주의해야 할 관계로 1973년 개축생, 역시 소띠를 꼽던데요. 여기도 충하고 형이 같이 작용한다고. 맞습니다. 여기도 충미충, 충미형이 다 있죠. 근데 이 관계는 특히 재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재물 문제요? 네. 당신의 흙으로 상대방의 물기운, 이가 이제 재물을 상징하는데 이걸 막아서 가두려고 하지만 결국 그게 잘 안 되고 오히려 빚이나 갈등만 남을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 무리한 금전 관계는 정말 피하는 게 좋겠군요.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 1982년 임술생, 개띠와의 관계에서는 파 작용을 좀 강조해요. 파. 이것도 뭔가요? 파는 글자 그대로 뭔가 깨트려진다, 약속이나 신뢰가 어긋난다,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특히 이 관계에서는 금전 거래를 절대 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 정말요? 네. 당신의 안정이나 재산이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경고인 셈이죠. 들어보시면 이 세 관계 모두 당신의 기반인 미토를 직접적으로 흔들거나 충, 깨뜨리거나 파, 아니면 고통을 유발하는 형, 그런 에너지 작용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야, 듣고 보니 정말 조심해야 할 관계들이네요. 근데 뭐 안 좋은 얘기만 할 순 없잖아요. 반대로 당신의 잠재력을 확 꽃피우게 할 그런 귀한 인연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요. 당연히 있죠. 자료에서 첫 번째로 꼽는 좋은 인연이 1966년 병오생, 말띠더라고요. 이건 어떤 조합인가요? 아, 이거 아주 좋은 조합이죠. 당신이라는 메마른 땅에 아주 강렬한 태양, 그러니까 병호에 그 뜨거운 불기운이 확 비추는 그런 형국이에요. 와, 태양이요? 네. 오화하고 미토가 만나면 서로 합을 이루거든요. 게다가 불이 흙을 생해주니까 이걸 화생토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메마른 땅이 생명력 넘치는 옥토로 변하는 거죠. 이야, 옥토로 만들어준다니 정말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에너지인데요. 그렇죠. 이 관계는 안정 속에서 당신의 잠재력이나 지혜를 확 일깨워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따뜻함과 활력을 주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럼 두 번째 좋은 인연으로는 정묘생 토끼띠를 이야기하던데요. 이 관계는 사회적인 성공을 함께 이룰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묘목하고 미토는 삼합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해묘미 삼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아주 좋은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정화라는 따뜻한 불씨하고 또 묘목이라는 나무가 당신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화생토, 목생화 이렇게요. 아, 서로 도와가면서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관계군요. 네, 영감도 주고 추진력도 주고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1975년 을묘생. 이분도 토끼띠인데 귀한 인연으로 꼽혔어요. 앞선 정묘생과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계인데요. 넓은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아주 큰 나무, 을묘를 만난 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큰 나무요. 네, 기본적으로는 나무가 흙을 극하잖아요. 나무가 흙의 양분을 빼앗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관계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극하는데 좋다고요? 좀 이상한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적절한 긴장감을 주면서 당신을 이끌어주는 편관, 그러니까 명예나 리더십을 의미하는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에너지가 당신을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리더로 성장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 기미생분들의 인생의 황금 들판을 선물할 귀인, 그리고 모든 것을 진흙탕으로 만들 악연의 정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를 피해야 할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양이라도 그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황금 가을을 수확하는 양이 있는 반면 진흙탕에서 허우적대는 양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제가 매달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직접 분석하여 미라클운세 월간 행운 리포트로 보내드립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한 운세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력을 황금 수확으로 되돌려드릴 단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991년생 신미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좀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관계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1985년생 을축생 소띠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자료에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어요. 하늘의 기운, 그러니까 을목과 신금이죠. 그리고 땅의 기운, 축토와 미토. 이 둘 다 서로 좀 부딪히는 형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늘과 땅이 다요? 네. 이걸 이제 충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뭐 가치관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인 생활까지 좀 근본적인 충돌이 잦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아, 이게 심하면 서로에게 좀 책임을 떠넘기거나 원망하게 되는 형살이라는 관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살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큰 재물운, 편재, 기회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해석이네요. 가치관, 현실 다 부딪히고 원망까지 할 수 있다니 시작부터 좀 삐걱거릴 수 있겠네요. 그럼 또 다른 소띠, 1973년 개축생은 어떤가요? 여기도 보니까 땅의 기운이 부딪힌다고 나오는데요. 네, 맞아요. 73년생 소띠 역시 땅의 충돌, 즉 충매충이 있고요.
또 그 책임 전가의 문제, 형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여기도 형살이? 네, 특히 이 관계는 당신의 재능이나 표현력, 이걸 식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상대방이 활용하려고 할 수 있어요. 금생수니까요. 그런데 그 관계 자체가 불안정하다 보니 마치 그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노력이 헛되거나 오히려 빚이나 원망만 쌓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 당신의 에너지가 좀 쉽게 소모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아, 에너지가 소모되는 관계라 듣기만 해도 피곤한데요. 그럼 쥐띠는 어떤가요? 1984년 갑자생 쥐띠와의 관계는 원진살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이건 또 어떤 의미죠? 원진살. 이건 뭐 쉽게 말하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서로 미워하거나 좀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관계를 뜻합니다. 이유 없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당신, 즉 신금이 상대방인 갑목, 큰 나무죠. 이 갑목을 잘 다듬어서 금극목, 어떤 성과, 정제를 만들려고 애를 쓸수록요. 상대방은 오히려 당신에게 반감을 품고 뒤에서 방해하거나 비수를 꽂을 수 있는 뭐랄까 거의 원수 같은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요. 좋은 의도가 자꾸 왜곡되기 쉬운 거죠. 그렇군요. 아, 이건 뭐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당신의 가치를 딱 알아보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귀한 인연은 누가 있을까요? 아, 네. 다행히 당신을 정말 빛나게 해줄 그런 인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료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인상 깊게 묘사된 관계는요. 1966년 병호생 말띠입니다. 66년생 말띠요. 네. 하늘의 기운, 병화와 신금이 서로 아주 강하게 이끌리고요. 총간합이죠. 땅의 기운, 오화와 미토도 조화를 이루는 육합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모두 돕는 아주 이상적인 만남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 하늘과 땅이 모두 돕는다고요? 이건 정말 특별한 인연처럼 들리네요. 근데 25살 차이면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 괜찮을까요? 네, 그 나이 차이가 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상대방의 그 강한 둘 기운, 병호죠. 이게 편관이라는 기운인데 이 강한 기운이 당신이라는 보석을요. 뜨겁게 달구고 단련시키는 마치 명품을 만드는 장인의 손길과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아, 장인의 손길이요? 네, 당신의 잠재력을 정말 최고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라는 거죠. 이야, 장인의 손길이라니 비유가 정말 멋진데요. 또 다른 좋은 인연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1983년 개해생 돼지띠도 아주 좋은 조력자로 나옵니다. 83년생 돼지띠. 네, 이건 비유하자면 흙먼지 속에 묻혀있는 당신이라는 보석을요. 저 거대한 바다, 개해수죠. 이 물이 깨끗하게 씻어내서 본연의 빛을 찾게 해주는 그런 형상이라고 설명을 해요. 아, 씻어준다. 그렇죠. 당신의 그 숨겨진 재능, 표현력, 식신을 잘 발휘하도록 돕고요. 또 사회적인 성공, 이걸 해미삼합이라고 하는데 좋은 협력 관계를 통해서 성공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최고의 파트너. 좋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짚어주시죠. 네, 1978년 무오생 말띠입니다. 아, 또 말띠네요. 네, 이 관계는 좀 다른데요. 안정적인 큰 땅 무토가 당신이라는 보석, 신금을 안전하게 이렇게 품어주는 토생금 그런 모습에 비유됩니다. 땅의 기운도 오미 육합으로 조화롭고요. 품어준다. 안정적인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상대방의 그 깊은 생각이나 지혜, 이걸 편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편인이 당신의 다소 예민하고 불안정할 수 있는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 안아주면서요. 당신이 가진 재능을 정말 안심하고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신미생분들의 인생의 다이아몬드를 꺼내줄 귀인, 그리고 평생을 진흙탕 속에 가둘 악연의 정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를 피해야 할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원석이라도 그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왕관에 오르는 보석이 되는 원석이 있는 반면 진흙 속에 묻혀 잊히는 돌멩이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제가 매달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직접 분석하여 미라클 운세 월간 행운 리포트로 보내드립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한 운세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세상의 빛으로 되돌려드릴 단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라클 운세였습니다.